아나마야 코샤의 반륙.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중요한 게 이제 아나마야 코샤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식물체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뼈라든지 또는 각종 기관들, 호흡기, 뭐 비뇨기, 신경계통 이런 쪽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 특히 그 심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심장 안에 심장이 진화의 거처다. 우파니샤드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하라지가 심장 안에 있는 진화를 영적으로 보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던 거를 지난번 유튜브 동영상에도 내가 올려놨었어요. 그게 아마 그런 식으로 공개되는 거는 최초죠, 최초. 그 그림을 그렇게 이 국선도에서도 그 단전 쪽을 정의라 하고 머리를 기라 하고, 머리 쪽에는 기가 있고 가슴 쪽, 심장 쪽에 신이 있다. 이 정도만 되죠, 그죠? 그리고 심장이 내 진화가 심장 쪽에 있다는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뭐 비슷한 짧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마하라지는 아예 그거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고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걸 표현했죠. 그 위치, 그 모양. 특히 이제 그게 이제 그 속에 여러 몇 개의 원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런 것들 유튜브에 내가 이제 이분이 그린 그림도 공개를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내용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또는 또 이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진화가 그렇게 거쳐한다는 거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심장 안에 거쳐하는 진화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못 보죠. 그죠? 요가난다의 레슨이나 이런 자서전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이런 쪽을 봐더라도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정도까지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마하라지는 완전히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이라는, 영혼의 과학이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나마야 코샤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체, 육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아나마야 코샤 식물체가 어떻게 반륙이 되는가, 그 다음에 아나마야 코샤 안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하고 그 외적인 어떤 그런 체계들,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아나마야 코샤가 안정성을 띌 때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가, 육체가 안정적으로 돼야 될 때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가, 또 활동, 특히 오늘은 이제 활동적인 부분이 제일 주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되고, 해탈이라는 게 식물체의 어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탈을 벗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어떤 상태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 수행을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들이고,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크라, 몸 안에 있는 차크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오늘도 역시 중요한 부분들만
각자 이렇게 책들을 나름대로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더, 한 번 더 새기고, 뭐, 기타도 그렇고, 자서전도 그렇고, 그리스도 재림도 그렇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내용을 볼 때, 절대 자만을 하면은, 이 내용이 머리 안 들어옵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자세를 낮추고, 내가 아는 게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만이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냥 문장은 간단한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가바다 기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침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그 내용이 좋았는데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와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상하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아침에 그 내용을 보고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저녁에는 그게 감동이 하나도 없어. 이해 못할 내용도 아닌데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의 경험을 내가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 내 영적으로 직관의 어떤 이해적인 영역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머리의 지식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거를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80페이지 보면은 아나마야 코시아의 발육이 식물체가 이제 선성우이의 5종류 거친 원소에서 만들어지고 차천 시간의 감에 따라서 발육이 되어 간다는 거지. 이제 그 앞에 태아에서 착상이 되고 내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커가는 과정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육체를 가지고 또 태어나서 자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음식에 섭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되느냐? 선성우이, 밝고 맑고 신선한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된다. 아주 신선한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했을 때 그 사람이 쾌활하고 수면 시간도 적고 그 다음에 지적인 어떤 지성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선하지 않은 음식물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수면도 많아지고 게을러지고 그 동작 자체도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식물이 신선하냐, 이게 선성우이냐, 아니면 탁하냐,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음식을 먹느냐가 육체 상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분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잘 수령하는 사람들이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고, 특히 이 국선도, 다른 수행도 그렇지만은, 국선도 쪽의 수련을, 기운을 섭취하는 이런 쪽의 수련은 음식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과식을 특히 하면 안 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잠을 이렇게 이제 잠이 참 우리 회원들이 아직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안타까운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부터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형이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나도 한 7, 8시간을 기본적으로 잤거든. 그것도 주말에 되면은 뭐 피곤하니까. 어떨 때는 막 낮잠도 몇 시간씩 자고. 토요일날 가면은 뭐 예전에 토요일 근무할 때 일요일 날 뭐 점심때쯤까지 막 그냥 자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수련을 하면서 이제 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책을 쓰고 이런 걸 보고 뭐 우리 직원들은 야, 이 지점장이 일 안 하고 책만 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 거 다 하면서 뭐 실적도 괜찮게 하면서 책까지 썼다는 거죠. 책만 쓴 게 아니고 계속 그 수련도 같이 겸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시간. 근데 그게 대개 보면 내가 한 11시나 12시 전에 반드시 자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수련을 하고, 또 도당에 가서 하고, 그것도 시간 되면은 또 쓰고, 또 나머지 또 주말에 또 쓰고. 이제 보통 사람들 7, 8시간을 자면은 내가 3시간, 4시간을 자면 내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은 내가 더 쓰는 거지. 그 시간이 있거든. 4, 5시간이 거의 한낮이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다 각자의 일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쁘지. 근데 이게 잠을 극복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음식이라, 음식. 음식이 가볍게 적게 먹어야 이게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소화를 하는 것들이 시간들이 훨씬 적게 들거든. 지난번에도 보면은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은 작게는 1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4시간, 5시간까지 머물거든. 그죠? 근데 아침 먹고 우리가 거기다 소화가 되기도 전에 또 점심을 또 먹어. 점심 먹고 또 하다가 또 저녁 또 먹잖아요. 삼시세끼를 먹으면 막 먹고 소화하고 하다가 그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대로 과식하게 되면 안 되고 수면이 많아지고 게을러지고 동작도 둔화되는 원인이 된다. 그 외에 이제 9번에 보면 아나마야 코시아 외의 체계가 있는데 이게 뭐 생기체, 감성체, 지성체, 환희체라는 그하고는 별도로 식물체 내부에서 5가지 부차적인 몸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게 뭐냐, 지수화풍공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 돼. 지수화풍공이라는 그 물질이 내 몸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육체라 그러는 것들을 지수화풍공으로 내가 이렇게, 묶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수화풍공이 내 육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진화가 안에 머물고 거기에 또 에스트랄체라든지 여러가지 몸들의 그 구성이 되고 또 물질적인 부분들은 지수화풍공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물질들을 구성을 해. 그 지수화풍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게 내 전생의 업장에 따라서 이렇게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의 요소가 큰 사람, 물의 요소가 큰 사람, 불의 요소가 큰 사람,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나이니 마사야하고 서리 구테스와르하고 요관한다 이 세 분의 사주를 내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예전에도 봤는데 그래서 다시 보니까 또 그런 시사점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지수화풍공이 내 몸을 이룰 때는 그 전생의 업장 여러 가지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게 두 가지 부분들이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분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는 그 구별이 없거든. 근데 이분은 딱 그런 아까 생기체, 감성체, 지성체, 환희체라는 게 안에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5가지 부차적인 몸은 지수화풍공이
그 어떤 업장에 의해 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땅의 원소에 속하는 원자는 뼈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원소는 혈액, 그 피라든 이런 거고, 불이라 그러는 거는 소화에 관계된다는 거지. 불의 원소가. 불의 원소의 이 부분이 적은 사람들은 소화가 잘 못해. 그 요가난다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소화불량에 시달려가지고, 요가난다가 그 스리구테스와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뺏싹 말랐어요. 그 어릴 때 사진이 요 자서전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책에도 나중에도 이야기할 거지만,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가 어떻겠어요? 물이 많아.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민일주라. 그러니까 이제, 연도도 물이고, 달도 물이고, 태어난 날도 그래. 물이 많고, 불의 요소가 적기 때문에, 몸을 소화시키는 것은 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토가 많은 사람들이, 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위장에 좀 그런 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미세하게 달라요. 냉한 사람들이 소화 안 되는 거하고, 토가 너무 많아서 소화 안 되는 사람은 약간 달라. 토가 많은 사람은 식욕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많이 먹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물이 많은 사람들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 왜? 어릴 때부터 소화 자체가 굉장히 위장에 장애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기하죠. 그게 지수화풍공에 따라서 그 몸에 구성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주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또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요, 거친 원소 중에 불의 원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불의 원소는 육체 속의 열에 관계하고 있는데, 이 불의 원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육체가 차갑게 식어버려서 이 식물체, 이 육체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불의 원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인체의 온도가 36.5도라는 온도는 결코 낮은 온도가 아니라, 내 몸이 36.5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몸은 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목욕탕에 가서 36.5도의 목욕탕 물에 딱 들어가 보면 알아.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게. 5종류의 거친 원소는 식물체로부터 자유롭게 출입하고, 식물체의 자양분을 나누어 줌과 동시에 진화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는 물론 여러가지 차원의 경험을 하게 한다. 이 지수화풍공이 하는 역할이 진화의 경험을 하게 한다. 그래서 업장에 따라서 지수화풍공이 그 몸을 이루는 거라. 진화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있거든. 진화는 물론 업장이 없지만은 그 진화를 싸고 있는 그런 그 품성이 그 몸을 이루고, 그 몸을 봐주고 나와서 그 경험을, 진화가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했던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나마야 코스 활동은 진화에 붙어 있는 업은, 여기 또 언급을 하죠. 그죠? 그 업 때문에 신분이 결정이 되고, 수명이 결정되고, 경험이 결정이 된다. 이 세 종류의 모습을 매우 구체함에 간다는 거예요. 뭐가? 진화에 붙어 있는 그 업장이. 신분이나 수명이나 경험이라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진화에 붙어 있는 업장이 지수화풍공의 어떤 구성하는 비중이랄지, 그런 것들도 몸을 이루는 것들도 좌지우지로 하고,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어느 쪽이 강하다 하는 것들이 딱 나오죠. 아, 이 친구는 머리가 좋구나. 이 친구는 성격이 불같겠구나. 몸이 불덩이 같겠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뭐냐? 그 안에 있는 업이 신분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귀하고 천하냐,
그 중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신분이라는 거는 귀천, 빈부 등도 그런 진화에 붙어 있는 업장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고, 어쨌든 이 부분을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로 태어나는 것도 그 신분이라는 그의 어떤 그 부분까지 포함된다. 그 전생에서 쌓은 업의 결과다. 또 그 장래에 태어나서 변해가는 신분 안에서 뚜렷이 모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업의 결과는 행한 행위에 의해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는 것이다. 진화가 머물고 있는 육체는 태어나거나 죽거나 하는데 노화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진화가 육체 안에 머문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수명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대충 언제까지 살 거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사주를 모르고 사주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영적인 어떤 그런 수련에 자기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나 사주 명리학의 그 이야기나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수명도 그 업장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된다. 그런 업장들이 어떻게 이제 그 소멸이 되느냐. 요가 수트라에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조식법, 호흡법을 함으로써 마음의 밝은 빛을 덮고 있는 번뇌가 소멸이 된다. 반드시 호흡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가 수트라에도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식법,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행할 때 진화를 듣고 있는 번뇌가 소멸이 된다. 호흡이 중요하다. 자, 수면 상태일 때는 그 동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내가 영도 지점에 거래처였는데 이분이 돈이 되게 많은데 어디 식당에 불러가지고 나도 그렇고 몇 명을 불러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봤더만 오리 요리가 나요. 오리 고급 오리 요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하죠. 막 오리 백숙. 그래서 내가 이거 고기를 먹기 전에 내가 꿈을 깼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꿈을 깼어. 꿈에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왔어. 내가 꿈에서 고기 먹는 꿈을 좀치 잘 안 꾸는데 어쨌든 약간의 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면은 그게 꿈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꿈속에서의 경험은 깨어 있을 때의 경험과 약간 종류가 다르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은 잘 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면 중에 마음이 어지러워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각성시에도 꿈을 꾸고 있는 상태가 아닌 깊은 잠을 잘 경우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소위 세 번째 경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꿈속에서의 경험은 깨어있을 때 경험과 종류가 다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진화가 하는 경험에 우리가 꿈속에서의 경험도 또 다르게 했다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낮에 어떤 욕구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꿈으로도 되지만은 여기서 하는 그 제3의 진화가 하는 제3의 경험이라는 거는
그런 업장과 연결된 거지만, 특히 꿈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것과 관계된 꿈이 있어요. 이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교로 반드시 나와, 학교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 꿈속에서 그 어떤 수업을 들어. 공부를 해요. 뭐, 앉아서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디를 가기도 하고, 또 뭐, 산을 막 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어떤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련하고 내 영적인 그 진화와 연관된 꿈을 반드시 꿔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개꿈인지, 뭐, 아까도 치면 낮에 어떤 그런 내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게 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영적인 꿈인지, 본인이 깊이 안 들여다보면 잘 몰라. 근데 반드시 꿈을 꿔요. 그래서 잘 그걸 들여다봐야 돼. 잘 들여다봐요. 그리고 잘 기록을 해놓고. 그 꿈속에서의 나도 변화가 돼요. 그 진화에 경험하는 그 영적인 몸이 따로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의식이 따로 있어요. 그 해탈의 경지에 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친 육체가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위대한 실제 원리 진화, 그 다음에 근본 자성, 이 두 가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분이 확실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탈하려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그야말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원리, 그게 뭐냐? 진짜 진화 원리, 그 다음에 진화와 다른 근본 자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익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빛도 보고 소리도 듣고 이래 하지만은, 빛을 보는데 소리를 듣는데 왜 나는 해탈은 안 되고 별 진보가 없는 것이냐? 그걸만 봤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디딤돌이지, 그거를 봤다고 해서 다 끝이야. 다 죽었어. 이제는 뭐 나는 뭐 다 된 거야. 그래 하는 순간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진화와 근본 자성이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공부가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가 해탈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파탄잘리가 말하는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 그 경지 안에서 수행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필요한 쌓아야 된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그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수행의 각 단계를 이제부터 말하겠다. 이제 그런 아나마야 코샤 식물체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해탈을 하는데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해탈을 해야 되냐, 보다 고급적인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8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정신수행 방법이 있고 14번째는 이제 차크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별 내용이 아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별 내용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별 내용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그래서 자, 정신수행 방법에 보면은 금계, 권계, 좌법, 조식법, 이 라자 요가의 4단계의 라자 요가를 가기 전에 4단계의 수행법에 의해서 신체를 정화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까 진화와 근본 자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해탈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수행 방법인데, 수행 방법이 뭐냐? 이게 뭐죠? 야마, 니야마. 그 다음에 좌법, 이건 아사나죠, 그죠? 그 다음에 조식법, 호흡법. 이까지 4단계가 이게 요가의 어떤 기초
5단계부터 8단계가 요가 8단계 중에 라자 요가를 할 수 있고, 그 전까지가 호흡법까지가 그 라자 요가 직전에 그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부터 내가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여기서 권고하는 그 야마의 어떤 그런 큰 부분들은 내가 지켜야 돼. 그거를 지키지 않고 그 위에 뭐 호흡법, 그 위에 뭐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런 쪽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까지는 가는데, 이 기초적인 단계 1단계 2단계 이걸 갖다가 내가 준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위에 단계까지 가가지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를 못해. 그래서 항상 아래 단계부터 굉장히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이분도 하잖아. 권계, 자법, 조식법이라는 4단계의 그 수행법에 의해서 신체를 먼저 정화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층 신념과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4단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신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인내심을 가져야 돼. 계속해서 수행을 해가야 돼. 이거를 이제 읽을 때에,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앞에 읽었던 분들은, 아, 이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신념이라고 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내가 수련을 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신념이 있어야 돼. 국선도 하고 크리아 요가를 내가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해탈의 경지에 갈 수 있다 하는 일단 기본 믿음 자체가 있어야 되고, 믿음 자체와 함께 인내심, 그 도마 먹으면서 그 배수님이 그러잖아요.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들 100만 분의 1이라는 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대충 쉽게 그냥 뭐 취미 비슷하게 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죽기 살기로 이거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다는 강력한 결심이 없으면은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매일 규칙적으로 앉아있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무리 없이 앉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게 되기까지 마음속에 이것저것을 생각한다든지 상상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눈을 감고 온만이 무드라를 향하고 미간에 의식을 집중해야 된다. 이때는 마치 눈을 뜨고 물체를 보는 듯한 기분으로 미간 내부의 어떤 빛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을 텅 비우고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미간을 2분 또는 4분에서 하나의 빛을 계속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긴장을 풀고 앉는 것이다.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스승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해 준다. 절대자 브라마는 반드시 스승을 만나게 해준다. 매일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정신 집중을 하면은 미간에 있는 빛이 차츰 보인다. 처음에는 작아서 어슴푸레하다. 그러나 수행을 쌓으면 그 빛은 반딧불 또는 타오르는 불꽃 또는 정구의 빛처럼, 또 나중에는 태양처럼 밝게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우리 하는 수련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요가 니케탄에 가서도 느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수행에 이 마하라지의 대단한 수행에 이게 끊어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선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쉽게 우리가 지금 빛을 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깊이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베타스 바타라 우파니샤드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요가 수행 중에 보이는 안개, 연기, 해, 불, 바람, 반딧불, 그 다음에 어떤 빛 또는 유리, 달 등의 모습은 절대자 브라만을 세상에 알리는 선구적인 징표가 된다. 여기에 지금 언급되는 안개나 연기나 해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빛의 표현들이에요. 그 빛은 어디서 왔느냐? 절대자 브라만이죠. 거기서 왔는 거야. 빛은 보이는데 절대자 브라만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얼마만큼 오래 머무는가는 수행자의 소질과 수행의 힘에 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무리 없는 자세로 앉아서 수행을 해가야 된다. 그리고 정신력과 어떤 지력이 붙어서 나중에는 빛도 확실하게 보인다. 이 빛이 처음에 보일 때는 곧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의지력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장시간 빛을 발행하는 중에 드디어 그 밝기가 증가해 간다. 이 빛의 영의 광, 영의 빛이라 또는 묘광, 묘한 빛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죠? 나한테 열반 묘심, 그게 내가 이런 묘한 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법 안장, 정법은 눈에 있다. 그 눈이 뭐예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반 묘심, 그 열반한 묘심도 그 묘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이게 이제 빛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수련을 쌓지 않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그 깊은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이 빛을 자유롭게 구사하게 되면은 신체 내의 좋아하는 장소로 이 빛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고 이 빛에 의해서 식물체 내의 거친 사물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빛을 확실하게 포착해 자유로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빛을 사용해서 신체 안에 거친 물체나 보통의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정묘한 물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 빛을 미간에 그려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미간 내측에는 빛이 빛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 요가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이 빛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빛은 결코 상상에 의해서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빛의 작용이 감성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감성은 단지 영안의 작용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고 영안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빛의 도움으로 진화를 에워싸고 있는 덮개 중에서 가장 거친 덮개인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식물체 내부에 우리들은 창조주의 정교함과 그 지혜의 훌륭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신체 안에 정묘한 에너지 중추인 차크라를 명상의 행법에 의해서 알게 된다.